집에 계속 안 들어올 거야? 내가 당신 뭘 믿고 집에 들어가노? 다시 남남처럼 살자. 다시? 이럴 거면 혼인신고는 뭐하러 또 했는데? 여보,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반성? 이혼하기 전에 좀 하지 그랬나? 내가 그때는 뭐에 씌었었는지. 이제 절대 도박에 빠지는 일 없어. 한 번만 믿어주라. 이혼 전에도 당신 맨날 그렇게 이야기했지. 장모님한테도 당신 말려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내보고 욕하고 때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랑은 다시는 가족 되기 싫다. 여보,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이제 내들도 잘 챙기고 내가 다시 도박에 손대면 진짜 이 손 자를게. 잘못했다 여보야. 앞으로 진짜 잘할게. 한 번만 믿어줘. 어? 남편과 처음 결혼을 했을 당시 저는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등한시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은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져 살면서 저는 정신을 차렸고 아들 호영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남편과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우리 호영이 아이고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여보, 나도 왔어요. 호영이 배 안 고프나? 근데 이 살이 왜 이리 빠졌노? 아빠, 우리 옛날처럼 짜장면 먹으러 갈까? 아빠랑 목욕하고 먹는 짜장면이 나는 제일 맛있더라. 아빠도. 그럼 우리 목욕 갈까? 남편은 아들을 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다시 했고 집은 지금처럼 그냥 따로 살자. 여보, 호영이 봐서라도 들어와서 살아요. 내가 당신 뭘 믿고. 그리고 생활비는 못 준다. 예전처럼 다시 도박판에 안 빠지라는 보장이 어디 있노? 상처가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며느리 노릇 좀 잘해라. 예전처럼 도박판 쫓아다니면서 시부모 등한시하지 말고. 이젠 안 그래요. 얼마 전 제사 때도 가서 음식도 다 하고 어머님 아버님 용돈도 챙겨드렸어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젠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나 다시 한 번만 믿어봐줘요. 집으로 남주나. 됐고 일단 따로 살자. 너무 마음의 문을 닫으신 것 같은데요. 알겠어요. 도박이 참 쉽지 않은 중독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따로 살기를 원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없어 그렇겠지 했지만 6년의 세월 동안 남편과 저는 사실상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시댁에도 더 정성을 쏟았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도 벌었고요. 그런데 여보, 이 이혼 서류는 뭐예요? 이혼하자. 당신에 대한 믿음이 도저히 안 생긴다. 뭐라고요? 나 이제 도박도 안 하고 애들도 잘 챙기고 시댁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혼이요? 지난번엔 네가 도박하고 외박도 밥 먹듯이 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막대하고 며느리 노릇도 안 했잖아. 그건 지난번 일이죠. 다시 혼인신고한 뒤로는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 지난번 일이 안 잊혀지는데 웃자겠노. 이혼하자. 난 이혼 못해요.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 호영이를 봐서라도 난 그렇게 못해요. 유책 사유가 다 니한테 있는데 뭘 못해? 지난번처럼 재산은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이혼 소리에 도장이나 찍어라. 도장 안 찍어요. 지난번엔 내가 잘못한 거지만 이번엔 아니에요. 이혼도 안 할 거고 재산도 그렇게 못 넘겨줘요. 그런 방법이 없네. 소송하자. 지난번에 한번 해봐서 잘 알지? 유책 사유는 다 니한테 있는 기다. 이번엔 아니라고요. 자, 본인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지만 반성을 하고 어렵게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성실하게 생활해온 진희 씨인데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죠. 개과천선이라는 글자가 딱 맞을 정도로 두 번째 결혼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임했는데 예.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진희 씨와 김정현 씨 부부의 갈등이 시작된 건 신혼 초였습니다. 아내 오진희 씨가 도박에 빠져 외박 등을 일삼으면서 부부 갈등이 심각해졌는데요. 남편 김정현 씨는 아내를 말려달라며 장모에게 요청했지만 오히려 폭언과 폭력을 당했는데요. 결국 오진희 씨에게 이혼을 통보한 김정현 씨. 두 사람은 결국 합의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헤어져 사는 동안 오진희 씨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했고 자녀를 이유로 남편과 다시 혼인관계를 맺기를 희망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남편 김정현 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률상 부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진희 씨를 아직은 믿기 힘들다며 따로 생활했고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김정현 씨는 재결합 6년 만에 다시 이혼을 통보하며 유책 사유가 아내 오진희 씨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진희 씨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한 번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꾹꾹 참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편이 또다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요. 자, 강은실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심기일전에서 다시 꾸린 가정인 만큼 오진희 씨는 아마 이 가정을 정말 지키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혼 사유를 가지고 다시 또 이혼을 하자고 하는 남편 때문에 아마 마음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연에서는 첫 번째 이혼의 이혼 사유를 두 번째 이혼에서도 주장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결혼의 유책 배우자는 과연 누구가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남편은 유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다. 두 번째 이혼에서도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펴고 있네요. 예, 남편은 그런데 아내는 이에 반박해서 첫 번째 결혼 생활과 두 번째 결혼 생활은 별개이기 때문에 유책 사유가 연결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겠습니다. 뭐 같은 사람과 결혼을 두 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결혼은 별도로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사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가정법원의 판례를 보면 첫 번째 결혼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사정은 이 사건 이혼 청구에서 고려될 사항은 아니고 두 번째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혼의 유책 사유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 두 번째 혼인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와 자녀가 있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별거 생활을 고집해온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건데요.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결혼 당시에 그 아내를 말리러 갔다가 오히려 장모님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거든요. 이런 게 또 조금 유책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예, 애초부터 그런 주장을 하고 싶었으면 애초 남편은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해서는 안 됐겠습니다. 두 번째 혼인신고를 다시 한 순간 첫 번째 이혼과는 다른 새로운 혼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아내는 두 번째 이혼을 전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아내 입장에서는 방어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아내는 남편이 오히려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이혼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면 되고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불허한다는 법리에 따라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아내는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드라마의 오진희 씨처럼 이혼을 하기 싫고
나에게는 유책 사유도 없는데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약 20% 정도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이를 방어하려고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도 뭐 꽤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뭐 사건을 100% 정형화시킬 수는 없지만 보통 아내나 남편이 이혼 청구를 시작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 아직 아이가 어리다. 그러니 가정을 지키게 해달라.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꽤나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쪽은 이혼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상대방은 이혼 사유가 없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오, 궁금한데 소송이 그럼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 먼저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유책주의는 우리 민법의 입장으로 민법 제840조에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서 그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이 된다라는 법리입니다. 네. 반대로 파탄주의는 실제로 혼인이 파탄된 이상 이혼은 시키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통해서 관계를 정리하자는 법리인데요. 여기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파탄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원고가 너무나 유책 배우자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청구를 하는 쪽이 너무나 유책 배우자만 아니라면 실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회복이 어렵고 회복의 노력도 없다면 일단 이혼을 시키고 관계를 정리하여 주자는 쪽으로 실무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파탄낸 마당에 사건 본인 등을 포함해서 양육비나 면족교섭이나 재산 분할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와 사건 본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아. 자, 그러면은 사유가 어떻게 뚜렷하지 않은 성격 차이 같은 이유로 이혼을 청구를 하면은 결과가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겠네요. 예, 과거에는 이렇게 사유가 애매하면 결과도 애매하게 기각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예. 최근에는 사유가 애매하고 나아가 혼인관계까지도 아주 파탄이 되어버렸다면 실제로는 이혼이 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과 사건 본인 등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해버리는 것이 현재 실무의 추세입니다. 예. 예, 물론 가사조사나 부부 상담 등을 소송 중에 지속적으로 받게 해서 가정을 회복하려는 절차를 밟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전혀 회복이 어려워 보이거나 노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이 되는 겁니다. 예. 야, 그러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는 이혼을 하지 않는 방법은 결국 소장을 넣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실무에서는 파탄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구하는 쪽이 바람을 피우거나 드라마 사안처럼 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이혼 소장을 넣으면 대부분 이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회복이 극적으로 되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곤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이 들어올 때까지는 갈등을 뭉개시기보다는 얼른 부부 상담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이셔서 빠르게 갈등을 해결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혼을 방어한다는 시각에서 이혼 소송은 저희가 오늘 처음 다룬 것 같은데요. 자, 오진희 씨처럼 이혼을 방어하고 싶은 또 모든 분들께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변호사 사무실은 부부 갈등이 암으로 변했을 때 수술을 해드리는 외과에 불과합니다. 즉, 약을 먹어서 부부 갈등을 잘 치료하려면 부부 상담을 받고 대화를 나누는 등 두 분이 노력해서 내과적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소장이 제출된 건 사실 부부 갈등이 이미 암으로 변이됐다는 신호의 일부고요. 실제로는 외과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과 수술을 받기 전에 내과적 치료를 반드시 그리고 충분히 거치시길 바랍니다.